안녕하세요. 오늘은 챕터 4 데이터 매니퓰레이션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챕터 3에서는 tidyverse 패키지의 상당히 편한 명령어들을 이용해서 한 개의 데이터 내에서 row나 컬럼을 선택하고 또 변형하고 또 새로 만드는, 그리고 그룹별로 묶고, 그리고 summarize 기능을 통해서 여러 가지 편한 기능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공부하게 될 챕터 4에서는 기존의 한 개의 데이터가 아닌 두 개 혹은 여러 개의 데이터를 자유자재로 이렇게 분할하거나 서로 간에 합치고 그리고 또 변형하는 연습을 할 계획입니다. 역시나 tidyverse 패키지 안에 포함되어 있는 dplyR이라는 패키지를 이용할 거고요. 먼저 소개드리고 싶은 것은 RStudio 내에 이렇게 치트시트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로 따지면 뭐 족보 같은 그런 요약 정리했는 것들인데요. 요 웹사이트에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은, 클릭을 해서 들어가 보시면 각종 치트시트들이 다 있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울 ggplot2에 대한 데이터 비주얼리제이션에 대한 치트시트, 오늘 공부할 dplyr 치트시트과 tidyr 치트시트, 그 외에 데이터 로딩을 할 때 readr, readxl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동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펑션, 함수를 좀 쉽게 쓸 수 있는 per 패키지도 있고, 문자, 텍스트 마이닝을 할 때 유용한 stringr 패키지도 있고, 우리 지난 시간 챕터 2에서 배웠던 categorical variable을 다루는데 쉬운 forcat 패키지에 대한 치트시트도 있습니다. 날짜와 타임 다루는데 유용한 루브리데이트 패키지, 그 외에 이제 R 마크다운이라고 해서 제가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매주 보내드리는 이런 문서는 모두 다 R 마크다운으로 제작을 한 것입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이런 패키지들이 패키지에 관련된 치트시트들이 너무나 다 잘 나와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관련된 케라스도 있고요. 직접 다운받아서 보시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배울 dplyR이라는 패키지 안에는 summarize, group, manipulate, 이런 여러 가지 오늘 공부할 개념들을 단 A4 용지 2장에 이렇게 다 요약처럼 해 놓았기 때문에 다운받아서 꼭 벽에 붙여 놓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보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먼저 오늘 첫 번째는 R 베이스, tidyverse가 아닌 어떤 패키지를 쓰지 않아도 그냥 R 자체에 있는 펑션만을 이용해서 데이터 멀지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데이터 멀지, 즉 합치기는 두 개 혹은 여러 개의 데이터를 주로 공통 변수를 이용해서 합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공통 변수라 함은 각각의 데이터를 공통으로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즉 고유 변수, 아이덴티파이어를 가리키는데요. 대표적으로 쉽게 저희 주민등록번호, 병원에서는 대표적인 게 EMR ID가 되겠죠. EMR 넘버에 따라서 이쪽 데이터, 우리가 환자 EMR ID만 알고 있으면은 이쪽에 있는 이전에 저장해 놓은 엑셀 파일에서 정보도 가지고 올 수 있고, 지금 이렇게 차트 리뷰를 해서 방금 필업한 그런 엑셀과도 또 뭉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공통되게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주민등록번호나 EMR ID를 우리가 키 베리어블 혹은 아이덴티파이어라고 합니다. 실습을 위해서 이런 데이터를 불러올 건데요. 지금 당장은 데이터가 크게 필요 없습니다. 일단 먼저 불러놓고 시작하겠습니다. tinytext라는 패키지는 지금 필요 없어서요. 이렇게만 불러놓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배울 기능은 rbind입니다. 이름만 봐도 대충 어떤 펑션을 하는지 예상하실 수 있듯이 여기서 얘기하는 r은 row고요. bind는 합친다는 거겠죠. 즉 row bind, 즉 밑으로 아래쪽으로 세로로 데이터를 붙여준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우리가 가상의 벡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A는 1, 2, 3으로 되어 있고 B는 4, 5, 6으로 되어 있다라고 칩시다. 자, 어떻게 되어 있죠? A는 1, 2, 3, B는 4, 5, 6이 되겠죠? 그럼 C는 어떻게 될까요? rbind를 이용해서 A와 B를 밑으로 붙여볼까요? 자, C 어떻게 됩니까? A라는 벡터가 1, 2, 3이었고 B라는 벡터가 4, 5, 6이 rbind, 즉 row 밑으로 갖다 붙은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당연히 이 세 개 개수가 같아야 되겠죠. 위에는 4개고 밑에는 3개고 이렇게 하면은 에러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를 1, 2, 3, 4, B를
예를 들어서 567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했을 때 A는 1, 2, 3, 4, B는 5, 6, 7. 자, 그러면은 두 개를 합쳐달라 라고 하면은 에러가 나죠. 에러가 나기 때문에 요거는 안 된다. 근데 이제 저희가 사실은 타이디버스 패키지를 깔았기 때문에 이제 에러가 안 나는데,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1, 2, 3, 4가 되고 5, 6, 7이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나요? 또 5가 되는 거죠. 즉 3개를 쓰고 앞에 걸 한 개, 한 개가 모자라네, 앞에 사람이 더 오라, 이렇게 일부러 강제적으로 채워주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이 타이디버스 패키지를 로딩하지 않고 그냥 R 베이스만으로 할 경우에는 에러가 나오게 됩니다. 자, 다음은 C 바인드입니다. C 바인드는 R 바인드와 거의 같은데 붙이는 방향이 달라지는 겁니다. C이기 때문에 컬럼이 되겠죠. 즉 가로로 옆으로 붙여주는 겁니다. 똑같은 것을 해보겠습니다. A는 1, 2, 3, B는 4, 5, 6 이랬을 때 옆으로 붙여볼까요? C 바인드 A와 B 어떻게 되나요? 옆으로 붙죠? A가 1, 2, 3, B는 4, 5, 6. 즉 A와 B는 벡터라는 것을 지금 잊지 마십시오. 데이터 프레임이 아니고 그냥 벡터입니다. 쭉 수치가 나열된, 즉 원소가 나열된 이걸 이제 옆으로 갖다 붙이는데 밑으로 갖다 붙이냐, 오른쪽, 즉 가로로 붙이냐 세로로 붙이냐에 따라서 R 바인드와 C 바인드 기능을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벡터가 아닌 데이터 프레임을 이용해서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이미에 저희가 템프1과 템프2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타이디버스 패키지에 있는 파이프 오퍼레이터를 이용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로딩해 놓았던 데이터 안에서 ID, AG, LC, HCC만 불러내고, 환자가 지금 너무 많기 때문에 7개만 골라내 보겠습니다. 즉 템프1이라는 데이터는 7개 어떻게 되어 있죠? 7 곱하기 4로 되어 있죠? 7명의 환자에게서 4개의 베리어블이 있는 템프1을 임의로 만들어 두었습니다. 자, 그럼 템프2도 한번 만들어 볼까요? 데이터에서 이번에는 ALT와 빌리루빈, INR을 갖고 올 거고, 똑같이 환자는 7명만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순서가 바뀌었죠? 예,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돼. 방금 보시면은 이거나 왜 다를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방금 제가 썼을 때 에러가 났던 코드는 요거였습니다. 이거는 에러가 나죠? 이유를 아실까요? 코드의 순서를 보시면 됩니다. 제가 그냥 급한 마음에 먼저 했는데, 자, 데이터에서 ALT, 빌리루빈, INR 베리어블만 셀렉션 해달라. 그리고 나는 그 7명의 환자만 필요하다. 이렇게 썼는데 여기에 셀렉트에 ID가 들어가 있지가 않죠. 그래서 요까지 코드만 보면은 이 코드는 컬럼이 3개밖에 없습니다. ID라는 컬럼이 없기 때문에 필터, 나는 ID가 8보다 작은 사람만 골라달라, 이게 에러가 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즉 요런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7명의 환자의 3개 변수만 필요하다라고 할 때는 필터를 먼저 걸어 놓고 해야 되겠죠. 환자 8명, 7명으로 먼저 잘라 놓고 그 중에서 이 3개 베리어블을 뽑아 달라고 해야지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 형태가 나타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가 템프1과 템프2가 다 만들어졌습니다. 다시 모양을 살펴보겠습니다. 템프1, 템프2 모두 다 7명의 환자에게서 서로 베리어블들은 다르죠. 그렇다고 했을 때 cbind 옆으로 붙여보겠습니다. cbind 템프1, 템프2 어떻게 되나요? 그대로 여기 템프1에 템프2가 옆으로 갖다 붙게 되는 거죠. 요까지는 템프1입니다. 뒤에는 템프2가 그대로 붙는 거죠. 따로 뭐 키베리어블 같은 거 지정 없이 순서는 하나도 안 바꾸고, 로우 순서, 환자 순서는 하나도 안 바꾸고 그대로 옆으로 갖다 붙이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번에는 R 데이터 프레임의 R 바인드를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데이터 나는 ID, age, LC, HCC 중에서 환자는 4명만 골라보겠습니다. 빨리 보기 위해서 4명 골라졌죠? 자, 그럼 temp2도 만드는데 봅시다. select ID, age, LC, HC filter ID 96. 자, 어떻게 됐나요? 96 996이 낫겠네요. 자, temp1은 4명의 환자에서 ID, age, LC, HC 4개의 베리어블이 있고요. temp2의 경우에는 4명의 환자 ID가 997부터 1000까지 그 다음에 4개의 베리어블이 있죠. 자, 그러면은 밑으로 합치는 게 R 바인드라고 그랬죠. R 바인드 temp1, temp2 어떻게 됩니까? 이까지 그대로 temp1이죠. 그 다음에 밑에 temp2 아래쪽으로 그대로 붙게 됩니다. 즉 C 바인드와 다르게 R 바인드는 밑으로 붙기 때문에 밑으로 아무 문제 없이 붙으려면은 모두 다 베리어블이 똑같은 데이터 프레임만이 붙을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단순한 이런 R 바인드, C 바인드를 떠나서 이제 멀지 함수를 본격적으로 사용해 보겠습니다. 실제 데이터 머지 과정에서 R 바인드, C 바인드 기능은 많이 사용하지 않게 됩니다. 특히 C 바인드의 경우에는 보셨듯이 키 베리어블 없이 그냥 바로 옆으로 갖다 붙기 때문에 엉뚱한 데이터를 붙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항상 우리가 데이터를 이렇게 붙이고 떼내고 저쪽 데이터를 연결하고 할 때는 그냥 R 바인드, C 바인드를 쓰기보다는 항상 에러를 줄이기 위해서 키 베리어블, 즉 공통 고유 변수로 묶을 수 있는 멀지 함수를 이용해서 쓰기를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다시 2개의 데이터를 만들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temp1 데이터는 7명의 환자에게서 4개 베리어블을 만들었고요. temp2 같은 경우에도 7명의 환자에게서 4개의 베리어블을 만들었습니다. 자, 일부러 약간 조금 꼬이게 제가 만들었는데요. 보시면은 temp1 데이터는 id는 순서대로 되어 있고 age, LC, HCC 변수가 있습니다. temp2의 데이터는 일부러 제가 id를 바꿔서 붙였습니다. 여기 arrange, descending 이라는 옵션 지난 시간에 배웠죠. 요거를 줘서 좀 헷갈리게 하기 위해서 순서를 거꾸로 했고 새로운 3가지 변수를 만들었습니다. 자, 만약에 이거를 단순히 C 바인드로 붙이면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옆으로 갖다 붙는 겁니다. 순서 그대로 갖다 붙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 ID1가 만약에 이 ID1이 매칭이 돼야 된다라고 하면은 이 cbind 펑션을 쓰면은 잘못되게 되는 거죠. 이 환자, 즉 54세 간경화가 있는 이 환자의 ALT는 67이기 때문에 이렇게 데이터 분석을 하면은 104로 잘못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cbind 기능을 쓰는 것을 피하고요. 그래서 쓸 수 있는 방식이 바로 멀지라는 함수입니다. 멀지라는 함수이고, 그럼 뭘로 주민등록번호 혹은 EMR 번호, 즉 공통 베리어블을 뭘로 묶을 거냐는 by라는 옵션을 써주면 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멀지 temp1과 temp2를 붙이는데 뭐로 붙이느냐, 우리가 준 id라는 변수를 통해서 같이 뭉쳐달라 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똑같이 id를 기준으로 옆으로 붙게 되는 거죠. 어떻게 됩니까? ID 1번은 ALT가 67이었죠. 67이 제대로 붙었죠. 그러면서 공통 변수로 id가 쓰였기 때문에 굳이 이 뒤에 또 id가 한 번 더 오지 않게 됩니다. 즉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셋이 합쳐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러한 멀지를 하는 데 있어서 방금은 단순 멀지를 했는데요. 이 멀지 안에서도 옵션이 많습니다. 이제 저희 예전에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 배웠듯이 교집합, 차집합 이런 것들이 쭉 있습니다. 먼저 멀지의 종류 안에는 이너 조인, 아우터 조인, 랩트 아우터 조인, 라이트 아우터 조인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복잡하게 보이지만 그림으로 이해하시면 아주 쉽습니다. 먼저 이너 조인인데요. 이너 조인은 쉽게 얘기해서 교집합입니다. 교집합. 보시면은 3명의 환자에서 H6, 3명의 환자에서 LCHCC 를 이너 조인을 옵션을 이용해서 합치게 되면은 1번, 2번, 3번, 1번, 2번, 4번이 있기 때문에
왼쪽 오른쪽 데이터에 모두 있는 1번 2번 이 두 명의 데이터만 합쳐지게 되는 겁니다. 아우터 조인이라고 하면은 똑같은 두 개의 데이터셋에서 아우터 조인으로 하면 어떻게 되나요? 1, 2, 3, 4 합집합입니다. 합집합. 모든 베리어블들이 다 들어가고 그러면 3번은 age, sex는 있는데 3번에 LC, HC에 대한 정보는 없잖아요. 이 자리는 자동적으로 NA 즉 결측값이 되게 되는 거고 오른쪽 데이터셋에 있는 4번 환자는 LC, HC는 있는데 4번에 age, sex는 없기 때문에 이 자리도 당연히 빨간색으로 표시한 것처럼 결측치 NA로 표시가 되게 되는 겁니다. 레프트 조인과 라이트 조인이 있는데 라이트 조인은 거의 쓸 일이 없고요. 레프트 조인을 주로 많이 쓰게 됩니다. 즉 뭐냐 기본 모 데이터가 있고 그 다음에 새로 어떤 추가 데이터를 옆으로 갖다 붙일 때 주로 즉 왼쪽 데이터를 기준으로 오른쪽 데이터 추가 데이터를 갖다 붙일 때 쓰게 되는 겁니다. 1, 2, 3, 1, 2, 4가 있을 때 1, 2, 3을 그대로 남겨두고 4는 왼쪽 데이터에 없으니까 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1, 2, 3에 age, sex 그대로 오고 1번, 2번은 LC, HCC 인포메이션이 더 추가로 붙게 되고 3번 환자에 대해서는 LC, HCC 인포메이션이 없으니까 자동으로 결측치가 남겨지게 되는 겁니다. 라이트 조인은 그 레프트 조인 똑같은 게 오른쪽으로 되는 건데 실질적으로 많이 잘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럼 실제로 실습을 통해서 한번 레프트 조인과 라이트 조인, 이너 조인 그리고 아우터 조인 모두 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임의의 템프1 데이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3명의 환자에게서 ID, age, 젠더가 그대로 있죠. 그리고 템프2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템프2는 어떤 데이터인가요? 1, 2, 4, 5, 6 3번이 없죠? 1, 2, 4, 5, 6에 LC와 HCC가 있는 임시 데이터입니다. 자, 이거를 이너 조인 형태로 한번 멀지를 해보겠습니다. 이너 조인의 경우에는 다른 옵션을 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쓰면은 디폴트 세팅이 이너 조인입니다. 키 베리어블은 id로 하기로 했죠. 어떻게 되나요? 템프1과 템프2에 있는 것 중에 공통되게 있는 환자 2명 id 번호 1번, 2번 환자에게만 데이터만 남고 age, 젠더 그리고 LC, HC 인포메이션이 뒤로 달라붙게 되는 거죠. 즉 템프1과 템프2의 교집합이라고 보시면 돼요. 환자 입장, 환자는 교집합으로 모으게 되는 거고 그 대신 베리어블은 뒤에다 갖다 붙여주는 거죠. 요게 이제 이너 조인이 되게 됩니다. 자, 아우터 조인은 똑같은데 all은 true라는 옵션만 추가로 써주면 됩니다. 즉 똑같이 멀지는 하는데 여기에 all은 true라는 옵션을 써주면 됩니다. 볼까요? 달라졌죠? 1, 2, 3, 4, 5, 6 즉 템프1에는 1, 2만 있었고 템프2에는 1, 2, 4, 5, 6 1, 2, 4, 5, 6 다 있었죠. 그래서 어떻게 정보가 없는 빈자리에는 이렇게 NA로 표시가 됩니다. 즉 합집합의 개념인 거죠. 템프1에 있는 환자, 템프2에 있는 환자 모두 다 더해달라. 그리고 모든 베리어블 다 포함해달라. 자리가 빈 곳은 그냥 NA로 채워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left outer join, left 데이터 쪽으로 뭉치는 건데 all은 true가 아니고 all.x, x는 항상 왼쪽에 오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all.x는 true라는 옵션을 써주면 left join이 되게 되는 겁니다. 해볼까요? 자, 다시 temp1, temp2 멀지 temp1, temp2 by는 id로 뭉치고 all.x는 true. 자, 요렇게 있는 템프1과 템프2를 left join으로 뭉치면 요렇게 되죠. left 데이터가 여기서는 뭐였죠? 첫 번째 쓰였던 템프1이 되겠죠. 즉, 요 3명의 환자에게서 이 템프2에 있는 데이터를 추가로 갖다 붙이라. 즉, ID 1, 2, 3번에 LC, HC 정보를 갖다 붙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실제로 2명은 붙었고 ID 3은 템프2에 없기 때문에 그대로 결측치로 남게 되는 겁니다. 라이트 아우터 조인은 x 대신에 y라고 쓰면 되고요. 따로 해보진 않겠습니다.